오늘의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1942년생, 신장 191cm, 체중 약 100kg, 프로 데뷔 후 세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3차례, 통산 전적 61전 56승 37KO, 패배는 딱 5번, 복서 중에 복서, 무하마드 알리! 아유, 교수님. 등장부터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알리. 예. 뭐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파격적인 등장을 해주셨네요. 부끄러움과 그 자랑스러운 감정이 이렇게 같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좀 혼종이 됐어요. 저는 지금 레프리 복장이거든요. 근데 링 아나운서 역할이었고 네. 교수님은 라운드 걸이셨어요. 그러니까요. 파이팅 넘치게. What you gonna do? You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I am the king of the world. Hold it. I'm pretty. I'm too fast. Round 5. This will be no contest. There aren't many people who could do this to the greatest. This is a golden Muslim mosque that was presented to me by the Islamic Council of all Egypt. There's one hell of a lot of difference in fighting in the rain and going to war in Vietnam. 영상을 잠깐만 봤는데도 예. 세 분 영상을 보는데 뭔가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저는 네. 복싱 뭐 중계도 하고 뭐 네. 좋아하지만 전설적인 무하마드 알리입니까? 근데 이제 복싱 선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핵펀치를 세계에 어떤 족적으로 또 남긴 인물이라는 게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역사학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제 또래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 알리 키드였고요. 어렸을 때는 알리를 그러니까 선수로서 좋아했는데 커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분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는 용기를 가졌다. 그리고 알리가 곧 미국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사실 요즘은 권투 인기가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요. 그렇지만 1960년대, 70년대 돌아보면 세계 챔피언 김기수 선수, 예. 사전 5기다라고 해서 유명했던 홍수환 선수.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그거. 광고에도 나오고. 그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권투라는 스포츠 자체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의 청소년들, 스포츠 팬들에게도 영웅이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프로권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하나의 산업이었는데요. 그게 당시에 그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인공위성까지 띄우면서 그 전 세계에 중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전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알리 같은 경우는 빅매치다. 정말로 그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경기다 했을 때는 500 내지 600만 달러를. 당시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가 600만 불의 사나이인데 한 번 뛰면은 600만 불 사나이 한 명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대전료였죠. 주목으로 따지면 뭐 대당 한 32만 원씩. 한 대당? 예. 그만큼 알리가 정말로 특별했던 선수였고요. 더더군다나 유명한 얘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알리가 딱 어떤 라운드가 되면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알리가 2라운드에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밖에 경쾌한 스텝을 밟으면서 정말 나비처럼 이렇게 호흡을 날아다닐 때 이때 되면 이제 캐스터하고 해설자가 그냥 흥분을 하는 거야, 이제. 나비 스텝 나왔다. 예. 알리 타임이 딱 오는 거죠. 문득 옛날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는군요. 뭐죠? 알리는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근데 실례지만 한 회차당 한 곡씩 부르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예. 실력만큼 무하마드 알리가 화제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재가 주먹 이상으로 이 혀놀림이 현란하다. 아. 예, 별명이 떠버리 뭐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리 떠버리.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명언 같은 것을 많이 날리는 것으로도 유명했지요. 혹시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저 뭐 또 소시 쪽에는 이제 한 뭐 100개 정도 한 후에 100개. 예. 100개. 알리, 무하마드 알리는 한 몇 개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알리도 한 120개 정도 어, 저랑 예, 한 20개 정도 차이 나지 않았을까. 알리와 배성재의 차이는 윗몸 일으키기 20개 정도의 차이다. 기자가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대요. 무하마드 알리한테. 그랬더니 무하마드 알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개수를 셀 때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씩 센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요? 다르네.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대요. 그렇대요. 자, 알리의 어록을 하나 읽어드리죠. 네. 챔피언은 체육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관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관장님. 회원권을 끊어야 되는데. 그럼 기껏 이거 만들어놨더니. 아무튼. 말만 번지르르 했던 선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당히 그 머리가 아주 명민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알리 전에 그 권투 선수를 보면 힘과 체력을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때려눕히던 이런 되게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알리 같은 경우가 상대방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압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작전을 세우는 선수로 족적을 남겼던 거죠. 1974년 이때 당시 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그 조지 포먼이었거든요. 이 조지 포먼이 정말 강력한 선수였었는데 이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사실 이 게임은 정말 어떤 권투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 정말 널리 알려져 있던 게임이지요. 이때 당시에 알리의 나이는 32살. 상대는 25살의 현역 챔피언. 압도적으로 조지 포먼이 이긴다. 알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알리는 주먹이 날아가기 전에 일단 먼저 혓바닥을 날립니다. 예. 나는 너무 빨라서 어제는 스위치를 내리고 불이 꺼지기도 전에 침대에 들어갔다. 야,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내가 너무 빨라서 조지 포먼은 나를 볼 수도 때릴 수도 없을 것이다. 일단 이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일단 확 끌어올린 다음에 게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Going to stop Ali. Here we go. Ali quickly across the round. Taking it to the head of Ali. Ali stands back. Nice.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렇게 장난 아니다. 어퍼컷 훅 막 날아오는데 일단 견디고 좀 흘리고 맞으면서 저렇게 클린치를 좀 합니다. 중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봤거든요. 1라운드 맞이 대단하네요. 반전이 있겠죠? 알리. 아니, 소리 때문에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특수 효과를 넣은 거야? 너무 아파요. 아니 음의 효과 왜 이렇게 세게 넣었어? 이 생생한 음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맞아가면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제작진 맞는 소리. 등박 깨진 소리가 나. 아우. 근데 진짜 조지 포먼한테 맞을 때 저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저렇게 맞다가 이렇게 반전이 있는 근데 너무 그러다가 뭐 럭키 펀치 하나 나와서 상대가 쓰러지는 게 영화인데 저때 조지 포먼은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고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복서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다. 진짜. 근데 알리가 저렇게 로프에 이렇게 뭔가 휘청거리면서 우리 알리. 아이고 힘들어. 예. 이게 끝인가요?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예. 팬들이 기억하는 중요한 경기라고도 하셨고 네네. 알리는 5번밖에 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진 경기로 끝난 건가요? 저거는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장년층 권투 팬이라면 이름만으로 흥분할 수 있는 돌주먹 박종팔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IBF 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 박종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귀한 분을. 요즘도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근질이신데요. 근데 확실히 예. 포스가. 예. 예. 아니 근데 중량급에서 동양인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챔피언.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대 사건이었었는데 뭐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고 교수님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성덕입니다. 그러세요? 실물 영접하니까 정말 떨리는데요. 예, 제가 반갑습니다. 박철판 선수 전성기 때 게임을 제가 다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서덜랜드, 커터, 최종 목표가 마빈 헤글러였죠. 오벨 메이아스한테 패배하는 모습 봤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수스 가야르도라는 선수를 2회 역전 KO로 물리치는 장면을 보고 제가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다 꿰고 계시네요. 이름 성을 다 외우시네. 오늘 경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가야도라 선수가 예. 젊은 선수하고 노장하고 싸운 경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조지 포먼이랑 무하마드 알리 경기에서 그 알리가 초반에 뭔가 좀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화면에 보면은 노프에 많이 밀리잖아요. 맞아요. 계속 노프에 이렇게. 밀리는 것도 불리하면서 밀리느냐, 예. 내가 보고 그걸 상대를 이용을 해서 노프를 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또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것도 약간 작전 같은 그렇죠. 런 거예요? 이거는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좀 이렇게 때리면서 보실 수 없어요? 그래 좀 그거는- 이해가 아무래도 더 잘 될 테니까.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네요. 이해가 사실 안 저도 이해가 잘 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셔요. 모르겠어.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박종걸 선수한테 한번 맞아봤거든요. 오늘은 헤드기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헤드기어 없이 맞는 것도 어떤 글러브 선호하시나요? 영광이죠.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빨간 예. 걸로 키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제가 내가- 조지 포먼, 그렇지. 그러면 무하마드 알리. 예. 예. 맘 놓고 한번 때린다고 때려봐. 예? 맘 놓고 한번 때려봐. 진짜로? 후환 없습니까? 전 진짜 한번 카운터 해봐. 펀치 나오는 거 아니죠? 아이고 진짜. 자 우리가 흔히 말해 코너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예, 예. 어? 예. 맞아요. 이게 아까 알리가. 이걸 보고 한다 이거죠 다. 예, 예. 이렇게 턱 들고 있으면 다 이거 맞게 돼 있는 거야. 세계 챔피언 치고 어? 너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그, 이렇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높이 지도에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 그거를 이러면서 한 번 쉰다 하잖아요. 나는 호흡을 한 번씩 더 하는 거야. 이를 상대방을 봐가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이 코너에 몰렸다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완충작용? 오! 이렇게 하면서. 흔히 말해 힘 빼는 작전이라고 있죠. 힘 빼는 작전. 어? 빼는 작전. 하나에 예. 상대방 내가 코너에 몰린지 알고 더 달라들 거 아니에요. 더 힘을 빼는 거고. Ali picks it up a little bit, about 40 seconds left. 그걸 봐요? 지금 코너에 몰리면 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다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오, 멋있어! 오히려 포먼이 지금 느려졌어요. 오,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보면 알리 선수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예요. 근데 포먼도 이렇게 장기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친 거죠. 이게 때리다 우리가 우선히 말 때리다 지친다는 게 있잖아요. 때리다 지친 거지 알고 보면. 근데 그 때리는 것도 정타를 다 맞은 게 아니라 로프를 이용하면서 약간 상대의 힘을 빼고 다 흘렸다. 흘려버렸죠. 상대방께 내가 그 주먹을 다 맞았으면 높고 가기도 전에 이미 꼬부라졌겠지. 저 로프. 로프를 활용하는. 저거를 보면서 봐요. 상대방 손 다 손으로 막잖아요. 가드도 올리고 클린치도 쓰고 로프도 활용하면서 이게 뭔가 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저 스트레이트 그래, 같은 다 저게 피해보잖아요. 줄여주니까 이 세상 웬일이야. 상대의 힘을 계속 빼고 와, 다시 보니까. 포먼이 오히려 지금 지쳤어요. 지구력에 있어서는 알리가 우위입니다.
어우, 이거 완전 헛스윙 빗나가요. 대박. 완전 전세 역전됐어. 오, 타이밍 잡았다. 호저. 오, 다운. 턱에 와, 원투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야, 천하의 조지 포먼이 첫 다운을 당합니다. 이야. KO. 이야. 왜 알리에게 환호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것을 로퍼 도프라고 하는데요. 로퍼. 로퍼도. 그러니까 도프란 말이 약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약물에 취했다는 얘기인데 약물에 취한 것처럼 휘청휘청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로퍼 도프라고 하는 이름을 아, 이렇게. 정확히 아까 알리가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뭐 박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나이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체력 차이도 있고 펀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주먹이 강한 조지 포먼을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략 작전을 세워놓고 앞에 빌드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회 8라운드에 반격을 가해서 상대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있었던 예, 거네요, 예. 알리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다 하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통할 수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맞아요.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치고패볼 때도 있는 거고 치고패볼 상황에 때도 따라서 항상 그 작전이 바뀌는 거예요. 코너에서. 어쨌든 뭐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복싱에 관심 많이 갖고 너튜브로 찾아보고 박종팔 선수 알아보고 그러시면 되게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요즘 권투가 지금 쓰그러져 있잖아요. 조금 예. 근데 기대 가져도 돼요. 기대하죠. 아니 진짜요. 어. 체육관도 더 많아요. 운동도 더 많이 해요. 배우는 사람도 더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세대 때는 말 그대로 선수용이었다 하면은 지금은 다이어트용이다 이거죠. 스포츠와 또 뷰티의 영역까지 이제 그래도 숫자가 많다 보면은 거기에서 좋은 선수가 나와요. 그렇죠.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권투를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전설의 돌주먹 박종팔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딱딱해. 야, 링을 괜히 설치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링에 뭔가 기대는 선수는 약간 지치고 몰리고. 다운되기 직전에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로퍼 노프 전술. 이 권투라는 게 진짜 맞고 때리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수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이 경기 전에 뭔가 스피드로 막 할 것처럼 불도 꺼지기 전에 침대에 누웠어. 내가 안 보일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뒤통수를 치는 상대로 하여금. 심리전이죠. 맞아. 예. 사실은 스피드가 아니라 버티기 작전이야. 근데 이제 복싱이 벌어지면은 뭐 사실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이기네 누가 이기네 내기를 하지만 이제 스포츠 도박사들이 돈을 거는데 압도적으로 당연히 조지 포먼이 이긴다고 걸었거든요. 그런데 Everybody stop talking now. Attention. I told you, all of my critics, I told you all that I was the greatest of all time when I beat Sonny Liston. I told you today I'm still the greatest of all time. I told you I'm the real champion. I told you I'm the champion of the world. All of you. 예상을 깨고 네. 젊고 강력한 챔피언을 무하마드 알리가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무하마드 알리는 예고 게임으로 인기를 얻었었던 적도 있었죠. 너 몇 라운드에 넘어진다.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막 근데 가끔 맞고 막 대단하다 막 술렁술렁.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알리가 넌 오늘 3라운드의 끝이야. 뭐 이러면은 어, 굉장히 신경 쓰일 거잖아요. 3라운드에 뭐가 나오는 거지? 그치. 예. 3라운드 시작부터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먹어가지고 엄청 초장의 긴장했을 체력을 텐데. 너무 퍼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2라운드에 끝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고한 라운드에 승부가 났는지가 좀 예. 그러니까 1962년에 그 아치 모어라고 한 선수랑 4라운드에 KO 시키겠다라고 I'm the one who usually does the popping off, but he's starting, so I cut this from 8 rounds to 4 rounds. 이게 맞았습니다. 오. 그리고 그 이듬해에 헨리 쿠퍼라고 한 선수하고도 붙었었는데 거기서도 예고 라운드가 적중을 했죠. 하지만 맞지 않은 게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있었겠지. 예, 근데 예. 이제 왠지 사람들은 그때 이걸 맞췄잖아.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어도 그것만을 기억하니까. 맞아요. 이슈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시합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거기다가 잘생겼죠. 허세도 장렬하고요. 예. 그 자기의 욕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걸 발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아니 뭐 실력도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또 인물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왠지 좀 스캔들 메이커지 않을까. 예. 공식적으로 결혼을 4번 했고요. 공식적이다라는 건 비공식적인. 아무리 뭐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결혼 생활에서 자식이 이제 7명이 있었고 혼외 자식도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를 그것까지 있나 싶게 네. 공식적으로 아내라고 돼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네. 뭐딴 여성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하고 다닌다거나 가정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자기 이제 애인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라. 부끄러움이 없었나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될 일도 많았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좀 개인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위인을 평가할 때 네네. 그 도덕적 잣대를 아니 될 수가 없는데 방금 이제 얘기하신 걸로는 뭔가 그 큰 인물 같은 느낌은 좀 안 듭니다만. 알리는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근데 뭐 이제 그 딸이 복싱 선수가 또 돼가지고 꽤 유명한 선수가 돼서 라일라 알리. 네, 라일라 알리. 라일라 알리 세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세 번째 부인. 근데 이제 이 딸이 권투한다고 했을 때 모하마드 알리가 반대했다라고 해요. 권투 너무 위험한 스포츠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라일라 알리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 끼를 또 그대로 물려받아서. 결국 잘했어요 또. 슈퍼 미들급 세계 챔피언 자리까지도 라일라 알리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식이 나와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배성재 씨는? 아니 뭐 아나운서로 하겠다면 그냥 말릴 생각은 없죠. 근데 합격을 해야 문제인데 아나운서라는 건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2000대 1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서 저야 뭐 시험을 2번이나 통과했지만 그래서 통과하면 내가 밀어줄게. 와 그러면은 그렇게 2000대 1을 뚫었어. 예. 근데 진짜 저는 아버지와 똑같이 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말리기 쉽네요. 그러면 만약에 네. 아이가 희극인이 되겠다. 힘이 되겠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제가 못 이룬 방송계의 괴물을 만들겠습니다. 방송계 포식자. 포식자. 네. 와. 아무튼 알리가 라일라 알리의 그 권투 그거를 반대했던 이유가 실제로 권투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복싱이 예전에는 15라운드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싸웠어야 되고 라운드 수가 12라운드로 줄어든 이유가 이 한국 선수 김득구 선수가 사망한 다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화 챔피언으로도 나왔었는데 이제 점점 안전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에게 결국은 후유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가 생겨가지고 알리도 좀 반대했던 부분이죠. 예. 이 권투가 사실 위험한 그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명 권투 선수 중에 유독 그 흑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흑인 선수가 많냐?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흑인들이 당시 미국에서 백인들에게 치이고 그 유리천장이 있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네. 링 위에서는 사실 온갖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부조리한 것이 없고 딱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 대등하게 맞붙기 때문에 흑인들에게 그 사회에서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리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알리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알리 같은 경우는 흑인이지만 그럭저럭 사는 그러니까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약간 헝그리 복서 그런 출신으로서의 서사를 좀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왜 그럼 권투를 하게 됐는가 하는 좀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어렸을 때 10대 소년일 때 자전거를 사가지고 신나게 달리면서 놀다가 어떤 그 박람회가 있었나 봐요. 네. 그 박람회장에 가서 구경 열심히 하고 집에 가려고 왔더니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가져간 것이죠. 그거 묶어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열이 받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씩씩대면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거예요. 경찰서에도 도난 신고하고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내 자전거 훔쳐간 놈 아주 그냥 흠씬 패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조 마틴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조 마틴이 그 권투 트레이너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 그래서 마침. 예, 너 혹시 한번
권투 한번 해볼래?라고 이제 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그럼 인연이? 그 자전거 도둑이 없었으면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 영웅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예, 우연이지만 필연일 수도 있죠. 예. 중요한 건 범인은 잡혔는지도 좀 궁금하고. 맞았는지. 범인이 잡혔는지 그리고 네. 이제 그 조 마틴이라고 하는 경찰관 겸 권투 트레이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알리에게 권투를 권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팩트는 남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알리가 권투에 엄청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곧바로 이제 아마추어 권투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불과 몇 주 연습한 다음에 승리했던 거예요. 16살의 미국 아마추어 토너먼트인 골든 글러브스 챔피언, 그리고 18살의 로마 올림픽 금메달, 22살 폭주기관차 소니 리스턴을 꺾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 우와, 그럼 시작한 지 지금 10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계 챔피언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인데 네.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자기를 무하마드 알리로 불러달라. 지금까지 다른 사람 얘기였나요? 무하마드 알리 얘기가 아니었나요? 사실은 그 본명이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라고 하는 엄마야.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캐시어스 마셀러스 예, 클레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알리가 생각할 때는 흑인들이 예전에 노예였을 때 그 백인 농장주가 그냥 붙여준 이름이다. 아니면 자기 이름을 그냥 따서 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름을 버리고 흑인의 어떤 정체성, 자주성을 표현하고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름을 택했던 것입니다. Yes, sir. It's Muhammad Ali. 그리고 신앙까지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 자기는 이슬람을 신앙으로 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슬람 신앙을 토대로 하는 흑인 해방 조직이 있었는데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숙이 개입하면서 어떤 사회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원래부터 무하마드 알리가 막 이렇게 어떤 저항의 아이콘이고 이런 모습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8살에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 때 그 시기만 하더라도 금메달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다니고 아유 성공한 사람 행복해하고 그랬던 알리가 이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확 변하게 됩니다. 그 알리 자서전에 따르면 금메달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 그 식당에 갔는데 못 들어온다고 막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흑인들은 못 들어온다. 알리가 충격도 받고 열도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오하이오 강에 가서 자기의 금메달을 내던져 버리면서 앞으로는 백인들에게 절대로 무릎 꿇고 살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알리의 인생에서 상당히 극적이고 아주 그 중요한 장면인데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도 흑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다른 건물에 있어서 한번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왔다 갔다 히든 피겨스. 히든 피겨스다. 그거 근데 그 불과 되게 옛날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충격적이었어. 그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예. 아무튼 스스로 이름을 선택해서 무하마드 알리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흑인들만의 나라를 꿈꾸다. 와칸다 포에버. 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예. 자, 근데 양심이 있는지 눈은 못 마주치시네. 시청자분들이랑 눈을 못 맞추겠네요. 예. 방금 이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그런 공간을 분리해서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흑인들만의 나라라고 하니까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내지는 그 흑백 차별 철폐 운동을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노선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노선도 있었는데요. 블랙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하죠. 흑인들끼리 따로 모여 살겠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니 따로 살겠다 뭐 이런 노선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인이 주도하는 그리고 백인들만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겠다. 바로 이런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 노선에 따랐던 인물이 알리였던 것입니다. 예. 아니 뭐 워낙 마틴 루터 킹은 유명하니까. 예. 근데 완전히 알리는 강경 노선이었던 것 같은데. 알리 이전에도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유명 인사 중에서 흑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배우로 기억나는 사람들만 해도 이미 1939년에 나온 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의 유모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가 아카데미상도 수상을 했었고 조연상 받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좀 올라오면 백인처럼 사는 게 좀 성공한 삶이다. 예를 들면 영어를 쓰지만 흑인들만의 말투라든가 액센트라든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발음 같은 거 막 교정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백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모범적인 신사 숙녀의 그런 거를 흑인들이 이렇게 따라해서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한두 명의 흑인의 존재가 오히려 흑인 전체에 대한 좀 모순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노력을 해 이렇게 되려면 이런 표본이 돼버리니까. 맞아 결국은. 예. 그런데 우리의 떠벌이 알리 예. 그렇지 않죠. 자기 말투, 자기 어떤 그 찰진 어떤 그 가군 라임 그대로 살리면서 그래. 가끔 한 방 먹일 때는 이렇게 욕도 좀 이렇게 구성지게 이렇게 And I said, Joe's gonna come out smoking, and I ain't gonna be joking. I'll be pecking and a poking, pouring water on his smoking. And this might shock and amaze you, but I will destroy Joe Frazier. 그 1960년대라는 시대가 라디오를 밀어내고 텔레비전이 주류로 등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톡쇼에 출연하면 이제 그 어나운서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알리는 자기한테 발언기가 오면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알리가 뭐 관종이라서기보다는 현실이 이렇게 모순되고 흑인들이 너무 부당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랬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알리가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고 하는 조직과 단체에 관여하게 됐는데 이것이 단지 그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흑인들의 생존의 문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리의 행보가 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알리가 사실은 개종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명까지 합니다. 알리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최고의 스타였던 그 알리에게 제발 좀 출전해달라고 사정했던 곳에서 그 알리를 거부하고요. 이제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캐시어스 클레이에서 모하마드 알리로 경영했는데도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알리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명한 걸 존중해주지 않고 캐시어스 예. 클레이라고 계속 표기를 한 거예요. Mr. Clay, when Muhammad you, Ali, sir. Mr. Clay Muhammad Ali, or sir. Mr. Muhammad Ali, either Yes, sir. one, Just Muhammad Ali. when you appear before this 굉장히 자기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꼬리를 내리느냐? 우리 무하마드 알리가 아 싸우나요? 참지 않지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무하마드 알리다. You know who I am? 무하마드 알리. 계속 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call me my name, man? Well, what's your name? You told me your name was Cassius Clay a I few years never ago. told you my name was Cassius Clay. My name is Muhammad Ali. 한국 역사와도 뭐 빼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는 베트남전인데 그러면 이 전쟁터에 알리는 안 갔다. My intention is to box to win a clean fight. But in war, the intention is to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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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ontinue killing innocent people. That's what the verses in war. 미국이 베트남전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워낙 전투가 치열하니까 병력이 많이 소모됐죠. 그래서 징집이 이루어집니다. 알리도 대상자가 됐었어요. 근데 1964년에 필기 시험에서 떨어져서 징집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징집 기준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영장이 날라와서 그 전에는 이제 필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막 얘 바보다 천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욕까지 주면서 이미지를 나쁘게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이제 와서 이제 군대 들어와라. 미군 입장에서는 알리가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전이 여론이 상당히 힘든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존재였던 무하마드 알리도 싸우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는 싫다.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놓고 참전 보이콧을 하니까 여파가 굉장히 예, 컸을 것 같은데. 정말로 뭐 난리가 났죠. 당시에 사실은 미국 한편에서는 그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알리 같은 유명한 사람, 그 셀럽이 징집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이 반전 운동이 이제 확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이죠. 또한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 국가의 부름을 받았는데 네가 뭔데 그것도 거부하느냐, 겁장이다. 쫄보다. 예, 너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그 비판이 가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리는 나는 무슬림으로서 어떤 살생을 할 수 없다. 자기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을 해주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와, 확실히 이제 승부사 기질도 있고 배짱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승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해달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챔피언 벨트 박탈. 심지어 권투 면허를 박탈했다라고 해요. 더 이상 넌 선수도 아니야? 권투할 수 없다 너는. 글러브 벗어. 너무 잔인한데? 거기다가 결국 재판에까지도 회부되는데요. 예. 병역 거부 때문에. 예. I'm not gonna help nobody get something my Negroes don't have. If I'm gonna die, I'll die now, right here fighting you. You my enemy. My enemy is the white people, not Vietcong or Chinese or Japanese. You my opposer when I want freedom. You my opposer when I want justice. You my opposer when I want equality. You won't even stand up for me in America for my religious beliefs, and you want me to go somewhere and fight, but you won't even stand up for me here at home. 이걸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말로 때리네요. 말로. 세다. 이렇게 그 스스로를 변호했는데 이 재판에서 결국 5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5년. 5년형.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8개월 정도의 그 형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었는데 네네. 법조인조차도 이때 그 5년형을 알리가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거네. 이제 약간 괘씸죄 적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링에 오르지 못합니다. 알리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한창 때잖아요. 예, 선수로선 전성기였던 때죠. 완전 전성기에 돌입했을 때인데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알리가 사실은 이런 행위를 할 때 징집 거부를 할 때 핍박은 받겠지만 그렇게 오래 링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태는 예상을 못했다고 그래요. 최전성기의 무하마드 알리였을 텐데 저때 저런 일이 없었으면은 어떤 기록이 지금 남아 있을지. 그렇죠. 예.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알리는 스포츠를 초월해서 인권을 위해 싸웠던 투사로서 역사에 자리매김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본인의 운명이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이건 예상했을까요? 훗날 2023년 7월 EBS 최고의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예상도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3년 6개월 스포츠 선수에게 네. 최전성기의 그 사형 선고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이게 실전을 안 하는 스포츠 선수라는 것은 이게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몸도 근질근질했을 것 같고 또 이 언변도 뛰어나니까 그쵸. 이것도 근질근질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소 진행하는 그 도중에도 대학 같은 데서 강연도 다니고 인종주의에 나는 반대한다. 인종차별 웬 말이냐 이런 내용을 또 꾸준히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알리는 자기가 흑인으로서 핍박받는 것만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더 경험을 해보니까 흑인 말고도 핍박받는 소수인종들이 미국에 더 많더라. 그쵸.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자끼리의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디언들의 권리 투쟁에 동참해서 제휴해서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네요. 예. 그러다가 1971년에 만장일치로
대법원에서 뒤집습니다. 아. 예, 무죄 그 판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적 지위도 회복이 되고 선수 자격도 이제 되찾게 되죠. 그래서 다시 비록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링 위에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4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조지 포먼과 시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지 포먼과 대결한 게 너무 큰 빅매치였기 때문에 대전료가 545만 달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전액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역시.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의 권리 투쟁에 쾌척을 하게 되죠. 이야, 그 큰 돈. 무하마드 알리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갓 쓰고 도포 그래요? 입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출연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카퍼레이드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검색을 했더니 알리 한복으로 검색을 했더니 와우. 가수 알리가 예쁜 한복을 입은 사진만 계속 검색이 돼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그 알리가 여러 차례 이제 좋은 경기를 가졌는데요. 네. 알리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세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수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한계를 느끼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링 밖에 나가서 그 42살이 됐을 텐데요. 그때 파킨슨씨 병에 걸렸다는 그 판정을 받게 되죠. 병마와 싸우면서 서서히 사람들 기억에서 알리가 이제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96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바로 알리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등장하게 되죠. 성화. 약간 예. 손을 떨면서 나타나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죠. 예,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아틀란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 영화의 주요 배경이기도 한 곳이고 남북 전쟁에서 그 남부의 중심지였기도 한 곳이 당시 올림픽이 열렸던 아틀란타였는데 여기서 그 100주년에 알리가 등장을 해서 알리를 적대했던 그리고 미국이 결국 화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말만 듣는데도 뭔가 막 울컥울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그 조지 포먼과의 챔피언 타이틀 매치보다도 더 보는 이로 하여금 막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럼 이제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ho never had a model, well, he was like a model. And he made things possible where they were impossible before. Pagkawala ni Muhammad Ali. Pero ganyan talaga yung buhay natin dito, hindi naman mahaba, short lang. Ang importante, nasa Panginoon tayo. 와 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기획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했던 그의 꿈이 뭔가 장례식에서만큼 확실히 이루어지는 듯한 화합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알리의 그 생애를 한번 짚어보면 항상 어려운 선택, 힘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백인이 주류였던 사회에서 흑인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교가 그 주류인 사회에서 이슬람을 택했고 사실은 그 권투가 한창 인기가 있던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위대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알리라는 선수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를 알리 없는 21세기의 사람들이 알리를 기억해야 될 일리 있는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힘든 삶을 자처해서 걸어갔던 그의 행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오 마지막에 라임이 막 알리를 알리 없는 우리가 일리 있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약간 알리 키드의 일원으로서 네. 알리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한번 라임을 밤새 구상해봤습니다. 밤새 오셨다고 하니까 더 뭉클합니다. 감동적이에요. 뜨끈한데.
초반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알리라는 용기 있는 사람 덕에 나도 뭐 대통령이 됐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 이야기가 100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차별과 부당함에 또 약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면 뭔가 무하마드 알리처럼 강력한 핵펀치를 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싸워서 우리 모두 이깁시다. 예, 이기시죠. 우리도 시청률이 좀 안 나와도 한 7시즌까지는 가야 된다.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아무렴. 제작진 로프에 잠깐 기대 쉬더라도 이것도 다 계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장기전. 꾸준히 싸우다 보면 이길 겁니다. 예.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오펜하이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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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이름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이지요. 트루먼조차도 작전이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이곳에 모였다. 이 초대형 극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인물이 예, 바로 오펜하이머죠. 불과 3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 처참하다. 왜 이것이 결국 이렇게 원자폭탄의 경쟁으로 가서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그 답을 알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은.